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다들 1차, 월요일부터 쭉 수업을 들어봤죠. 세법은 세법 교수님 얼굴 좀 인식하고요. 화요일 날은 뭐예요? 시간 배우기도 힘들죠. 예, 공법이에요. 자, 수요일 날은 뭐예요? 중개사법. 그렇죠. 중개사법. 2차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은 무조건 지금 꾸준히 하면 뭐예요? 11월부터 꾸준히 하면 중개사법만 100점만 맞아봐요. 그럼 나머지는 몇 점? 40점만 맞으면 돼. 40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전략하고 전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략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술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전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뭔가 이제 1년이라는 어떤 세월에 뭐예요? 전략이 좀 필요해요. 지겨울 겁니다. 월요일부터 쭉 해가지고 1차 과목에는 뭐가 있고 2차 과목에는 뭐가 있고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1차 과목은 올해 시험은 어때요?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정보는 입수했을 거 아니에요? 1차 과목은 좀 쉬웠습니다. 쉬웠고요. 기본적으로 1년 내내 수업을 꾸준히 따라가면 충분히 누구나 60점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차 과목 봐보죠. 한번 봐봐요. 전략을 미리 세워요. 자, 1차 과목은 뭐예요? 민법하고 학개론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학개론은 마음먹기에 상당히 달려 있어요. 저희가 한 달 내에 점수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푹 올라가요. 근데 떨어지는 것도 확 떨어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학개론은 일단은 초창기에 민법하고 학개론 중에 어디를 초점을 줘야 돼요? 둘 다 초점을 줘야 되고, 특히 이제 민법은 하루아침에 점수가 안 올라가요. 끝날 때까지, 시험에 임박할 때까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민법은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올려야 되고, 그럼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민법과 학개론을 적성에 맞는 과목을 택해야 돼. 두 과목을 잡기는 다 힘들어요. 그러면 올해 합격률에서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민법은. 자, 이렇게 해서 80하고 40을 맞아도 어때요? 합격이 불합격이? 합격이죠. 그럼 이렇게 맞아도 어때요? 합격이죠. 이렇게 맞으면 어때요? 합격입니다. 이렇게 맞으면 어때요? 합격이죠. 근데 이렇게 맞으면 어때요? 합격이죠. 근데 요 점수 맞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1차에서 제일 합격률이 높은 점수는 요거예요. 요 점수대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다 잡기는 힘드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잡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면 저희가 민법 50, 70을 잡았으면 요 점수대로 전략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태가 있겠죠. 올해 우리 천호동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죠? 네, 많이 됐어요. 많이 됐습니다. 성적은 많이 됐고,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최종 합격이만 5명 정도, 1, 2차 같이 합격한 사람. 인원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맞은 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개수로. 그러니까 24, 23개 이렇게 맞은 분이 있어요. 합격이 불합격이? 불합격이죠. 왜? 하나가 모자라죠. 근데 하나는 모자란 것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어요? 이신청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좀 형님한테 좀 기다려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요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시작할 때 요 전략을 한번 저희가 세워봐요. 저희가 어디를 해야 될 건데. 이거는 맞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1번, 2번, 3, 4번 중에 전략을 딱 세우고 들어가라고. 설사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나름대로 자기가 요 전략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2차 과목은 뭐가 있어요? 자, 어제 뭐 배웠어요? 중개사법, 그렇죠? 중개사법. 그 다음에 뭐예요? 월요일 날은 뭐예요? 세법하고 공시법. 요거 공시법. 오늘 오후에 하든지 토요일 날 3시부터 하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그럼 세법하고 공시법은 합쳐서 40문제입니다. 자, 세법은 그럼 몇 개 나온다고 배웠어요?
16개. 요거는 24개.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법이 하나 있네요. 공법.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40문제죠. 그러니까 요거 공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법은. 그럼 공법은 몇 점을 목표로 하면 돼요? 45점. 자, 공시세법 몇 점 목표예요? 밥벌이만 하면 돼요. 60점.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공중개사법 최소 몇 점? 75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11월부터 12월까지 초점을 쭉 맞춰서 하면 75점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중개사법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말장난을 그렇게 많이 쳐. 말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그러면 중개사법은 나중에 이론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자꾸 틀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최소 이제 뭐예요? 80점 표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45점. 이거는 이제 밥벌이 종이상에서 65점 해가지고 뭐예요? 전략 점수로 해서 합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초창기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부로 저희가 전략을 딱 세워요. 나는 꾸준히 11월 달에 민법 학교는 어디가 적성이 맞는지 하나 결정하고, 2차 과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예요? 중개사법. 그러면 무조건 공차 합격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꾸준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략 과목을 세워나가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놨으면 전술은 어때요? 달라지겠죠. 그러면, 전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요령입니다. 요령. 그러니까 지금 뭐 공부를 아까 뭐예요? 한 10년 만에 처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령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사실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쉬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을 좀 터득해서 나름대로. 그러면 요령을 터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요즘 학원에서 준석 씨는 좀 연세가 좀 젊으니까 요즘 강남에서 학원이 제일 잘 되는 게 무슨 학원일까? 네. 수학학원일까요? 영어학원일까요? 뭘까요? 수학? 영어? 요거예요. 문해력 학원이야. 문해력 학원.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보통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봐봐요. 여기에다 칠판에다 게시판에다 뭐를 써요? 거미래. 영희는 거미래 청소하고 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다음날 왔더니 영희가 청소를 안 한 겁니다. 금일이라는 것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죠. 근데 영희 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금요일에 청소하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말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용어를 모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념이라는 걸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뭐예요? 요거. 개념을 잡는데, 개념이 그럼 몇 프로 나와요? 50% 이상 나오거든. 그럼 만약에 공법에서 50점이 못 넘겼다, 이 말은 개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일단 요걸 버려요. 욕심을 버려라. 이거예요. 욕심을. 그러니까 11월, 12월은 뭘 모르더라도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포기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포기할 과목은 포기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잡을 거는 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1차에서 뭐예요? 내가 학교로는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용어 정의를 치정하고 민법에다 치정을 하라고. 민법을요. 그러면 2차는 뭐예요? 선택의 과목이 없죠. 뭐예요? 중개사법. 이렇게만 하면 올해 11월 달, 12월 달에 무조건 동차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잡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욕심을 버려라는 거. 제가 우리 선생님들은 다들 몇 년이에요? 30년이 넘은 분들이에요. 근데 되게 착해요. 인성들이 다 좋고. 제가 인성이 나쁜 사람은 교수님들은 모시고 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되게 착한 분들이야. 착한 분들인데,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이 착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라고 욕을 안 해요. 제가 욕을 얻어먹는 학원에서 공부하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름대로 뭐 이해하면서 뭐 어떤 분은 뭐 수업만 들어오래요. 수업만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뭐 해야 돼? 약간의 복습도 필요하다는 거. 복습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올해 욕심을 버려라. 요거에서. 제가 30년 강의하는데 뭐 합병으로 주고 합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병. 유리 씨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합병. 화가 나서 뭐에 죽어버리는 거. 합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수강생 중에 고려법대 출신이야.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매달 달 시험 3개월 전에 와가지고 자기가 1, 2차 동차 합격하겠다라고 왔는데 떨어졌어요. 죽어버렸어. 화가 나서. 왜? 자기는 시험의 시자는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뭘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앉아서 노력만 해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논적 사회예요? 결과론적 사회거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밑져도 먼저냐. 근데 요즘 자꾸 이렇게 나오죠. 중개사 따서 돈 벌 수 있느냐. 다 벌어요. 먹고는 살아요. 근데 여건상 그 상황이 대처하는 능력들이 우리가 중요한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여론에서 떠들죠. 중개사가 장사가 안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 중개사가 뭐라는 거예요? 중개사 합격하시면 30년이면 얼마나 수강생들이 많겠어요. 근데 요즘 중개사 사무실에는 화면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모니터가 2개야. 하나는 주식. 맞아요. 주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처럼 기다려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식은 그러면 언제까지 주식은 올라갈 것 같아? 유리 씨. 잠잠해졌죠? 근데 몇 포인트까지? 5천까지. 봐봐요. 5,000포인트가 대통령 공약이에요. 5,000포인트 가면 또 규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 전화오면, 주식 투자해라, 지금은. 주식 투자해라. 주식 투자해서, 주식 투자하고 5,000포인트가 딱 올라갈 때 규제를 풀 거라는 거야. 규제를 풀 거예요. 오늘 화가 막 나죠. 왜요?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죠. 지금 좀 있으면 2030 들고 일어설 겁니다. 어떨 때는 비투내서 부동산을 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비투 얻어서 주식 사라고 그러고, 그런 난리야, 지금. 좀 난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5,000포인트 올라가면 지금 4,000포인트에서 좀 빠졌죠. 조금 빠졌을 겁니다. 아마 언제까지 하느냐. 내년 초까지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주식. 그러니까 중개사무실 제가 시험 끝나고 사무실 갔거든. 그러면 모니터가 2개. 하나는 주식 투자하고 있고. 하나는 중개사. 지금은 주식에 조금 초점을 맞춰놓고, 휴양지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물건을 잡아놓는 요령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령들을. 근데 요령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모든 시험에서. 자, 그렇다면 그러면 쉬운 거부터 잡으라는 거.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또 하나는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올해 요번 달에는 11월 달, 12월 달은 개념에 충실하고. 그러면 기본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서가 나올 때는 또 요령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서를 딱 펼쳤다. 그러면 개념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겠죠. 그럼 뭘 잡아야 돼요? 암기를 할 게 있어. 뭘 암기를 해요? 있죠? 목차를 외우라고. 목차를 외우면 이 과목이 어디를 갈 건지를 대충 알 수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기본서의 마음은 목차는 매일매일 암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목차라는 것은 우리 집에 가장되면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서를 잡았을 때,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자, 18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죠. 자, 이면지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면지. 앞에 있죠. 이렇게 이면지를 제가 갖다 넣어놨어요. 아무 이면지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민법 기본서를 잡았다. 그러면 목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 잡아봐요. 자,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어. 총칙.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계약법이 있고, 자,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총 몇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 민법 총칙은 그러면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10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면 물권법은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14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면 계약법은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10문제. 민사특별법은 뭐예요? 이거는 몇 개? 그러면 10문제, 14문제, 10문제. 그럼 몇 문제 출제될까요? 6문제죠. 그렇죠. 6문제가 출제가 돼.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기본서를 딱 받았을 때, 그러면 민법 정식, 민법이죠. 자, 민법 그러면, 민법 총칙이구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칙이 뭐예요? 총칙이. 공통이라는 뜻이야, 공통. 어디에?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점을 어디에다 끌어내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다. 그러면 민사특별법은 뭐예요? 특별하죠. 그러면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민법의 특별법이야. 그러면 민법은 무슨 법이에요? 일반법이고, 이거는 특별법이야. 누가 이겨요? 자,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간다고. 자, 특별이라는 것은 원칙이 아니죠. 그럼 뭘까요? 왜이죠? 그러면 M은 어때요? 약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암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에 들어가서도 또 목차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항상 기본서를 잡을 때 목차를 먼저 크게 잡아놓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법이 뭐냐라고 이제 뭐의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민법이 뭘까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민법이거든.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사람 민자, 백성 민자거든. 그럼 백성이라는 것은 뭐 우리 지금 시민 사인이죠. 그러면 민법이란 사인가를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뭐예요? 민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사인가를 규율하는 게 뭐 민법이라면 그러면 민법의 주체는 뭐예요? 사인이죠. 그래서 일종의 사법이라고 그래. 그럼 엊그제 배웠던 공법은 주체가 뭐예요? 국가니까 뭐예요? 공법이야. 그러면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면 항상 저희가 이제 잡았을 때 요 차를 먼저 암기를 해놓고 출발을 하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 민법이죠. 그럼 법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법이라는 것은.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삼수변에 갈 거가 바로 뭐예요? 물이 흐르는 게 그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요거부터 한번 써봐요. 맨 앞에다. 뭐라고 써놨죠? 권리. 자, 요 4가지 개념을 이제 잡고 가야 돼요. 자, 권리가 뭐냐? 한번 여쭤볼게요. 전석신, 권리가 뭐예요? 많이 들어봤잖아. 권리가 뭐예요? 행할 수 있는 것, 주장하는 것, 유리신. 괜찮아요. 뭐, 우리가 틀려도 어때요? 뭐,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뭐 긴장을 좀 늦추자는 거니까. 자, 권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서 찾아요. 권리라는 것은 요거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법이죠. 그럼 법이 여기에다 딱 써놔요.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권리라는 거야. 뭐가 주는 거죠? 법이 주는 거야. 법이. 자, 그러면 힘 주면 뭐가 튀어나와요? 힘 주면. 파워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물건이 되는 거야. 이익은 뭐가 될까요? 채권이 되는 거야. 채권. 채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계약이죠. 계약이라. 대형 권리금은, 권리 종류는 뭐예요? 그러면 두 종류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물건과 채권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1년 내내 공부하는데 이 권리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법도 뭐예요? 세법이죠. 그러면 세법이니까 권리라는 게 바탕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증계사법에도 권리라는 게 우리가 작용이 된다고.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준석 씨. 대부분 위반 때 여쭤보면 뭐예요? 권능이 뭐냐? 그러면 권리 능력의 줄임말. 이게 아니야.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거 뭐라고 그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권한은 뭘까요? 권한은. 자,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처. 이게 바로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은 뭘까요? 권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권한이 뭘까요?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권한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법을 배울 때는 요 네 가지 개념이 전제 요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다.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권한이라고 그러죠. 근데 배웠으면 어때요?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근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써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권한부터 우리가 한번 써먹어 보죠.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대리권. 대리권은 권한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대리권은 권리이다. OX, X야. 대리권은 뭐예요? 권한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그럼 여기에다 줄을 닦아놔요. 지위 또는 자격설이 바로 뭐예요? 그 대리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지위 또는 자격설이 되는 거야. 지위 또는 자격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의 시험 범위는 대리권이야. 우리 3법을 배우면 뭐가 있을까요? 사장을 뭐라고 그래요? 대표라고 그러죠. 그럼 대표권은 뭐라고 해요? 권한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권과 관련돼서는 몇 문제 출제되느냐? 여기에다 써놔요. 3문제가 출제돼. 3문제. 그래서 이제 대리권 그러면 권한이구나.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 권한이 돼.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권한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한은 우리 매년 출제되고 있어. 별표가 5개짜리가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갑토지가 있어요. 갑토지. 누구 토지? 갑토지죠. 앞으로 이제 갑토지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와서 나무를 심었어. 나무를 심었어요. 누구 거게? 요 나무는 누구 거예요? 갑걸 거예요? 어릴 걸까요? 갑 거죠. 왜? 이 엄마는 남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으면 갑은 요 토지,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고 그래요. 부합돼요. 그러면 요 나무는 누구 거냐? 갑걸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이 이제 뭐 남의 토지에 어리 뭐 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지거라고 사과를 따갑니다. 뭐가 될까요? 절도죄가 성립이 돼. 또는 나무 검은 사과를 누울 거예요. 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남의 토지에 어리 몰래 와서 건물을 하나 세웠어요. 누울 거예요. 이거는 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이 어한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라고. 뭐라고 써놨죠? 태거는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갖고 올 거니까. 그러면 남의 토지에 어디 건물을 질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갑은 어한테 뭘 요구할까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철거는 요구할 수 있어. 근데 퇴거는 안 돼. 이게 나중에 배울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작년에도 출제됐고, 올해도 출제됐고, 그러면 퇴거와 철거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 관원에서 우리가 타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어느 날 갑토지에 어리 와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라고요? 갑 거죠. 근데 갑한테 요구합니다. 네 토지에 나무 심어도 되니?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올 거죠. 뭐가 생길 거예요? 건언이 생길 거야. 건언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이 바로 뭐예요? 건언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강생들이 이 개념들을 무시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이거는 1년 내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요 4가지 개념은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용법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뭐가 있죠? 물건을 한번 써봐요. 그럼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야. 물건이면서 읽어봐요. 권리죠.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몇 가지 권능이 있느냐? 바로 처분. 요 3가지 권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소유권이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요 3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권이? 소유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물건이면서 권리죠.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이 있어요? 3가지.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그럼 봐봐. 유리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 봐. 자,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처분을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쉬운 문제야.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처분권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처분을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내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용익. 그러면 용익물건이 탄생하네. 그러면 용익물건은 뭐가 있어요? 사용과 수익 권능만 있는.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전세권. 전세권은 물건이면서 뭐예요? 권능.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죠? 2가지 권능. 읽어봐요. 사용, 수익. 그래서 전세권은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래서 불완전해. 그래서 불완전 물건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은 어때요? 그럼 전세권은 사용 수익을 소유권 측면에서
전세권은 사용 수익을 뭐하고 있다. 읽어봐요.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 물건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용익 물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세권은 물건이면서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는 게 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처분 그러면 이거는 교환 가치야. 교환 가치 그러면 뭘까요? 경매죠. 그래서 경매. 그래서 제가 뭐예요? 토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공시법을 하고 6시부터 8시까지 경매 강의를 해요. 토요일 날. 관심이 있으면 뭐예요? 경매도 들어볼 만해요. 일부러 우리 수강생들이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올해 뭐예요? 경매 가지고 수강생들한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직접적으로 실전 경매와 관련돼서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수강생들이 공부하면서 돈 벌어 가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번 주에도 뭐예요? 6시부터 8시까지 실전 경매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좋을 거예요. 3시부터 6시까지 공시법을 듣고 6시부터 8시까지 경매 강의를 들으면 돼요. 군 선생님 오전에 좀 하지. 그러는. 오전에는 여기 강의가 있어요. 평생교육원 강의가 있어서 3시부터 6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경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야. 그래서 저당권 그러면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요 교환가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담보물건이라고 그래. 담보물건의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질권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 불안전 물건이네. 그러면 소유권 정면에서 뭐의 처분을 뭐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 물건이야. 그러면 제한 물건은 두 종류가 있네. 뭐가 있어요?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서서히 가라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용익 물건이 왜 용익 물건인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걸 뭐라고 그래?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3가지. 완전 물건이네. 그러면 1등이야, 2등이야? 1등이죠. 그래서 등기부, 가구에 기록된다고. 가구는 무슨 것? 소유권. 등기부. 월구가 있어요.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월구가 있는데 표제부는 뭐예요? 부동산의 신상이야. 가구는 무슨 것? 소유권. 월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럼 내가 전세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얼굴을 봐야 되겠죠. 저당권을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 얼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전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3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에서 그래서 제가 공시를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에 기록된다? 가구에 기록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권능의 개념은 최소한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잡아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권리야. 권리가 제일 중요해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러면 요거 힘을 한자로 쓰면 뭘까요? 힘력자라고 한번 써봐요. 그래서 우리 권리의 법적 성질은 읽어봐요. 권리, 범, 역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봐요. 자, 저도 PPT 띄워서 할 수 있는데, 자, 수강생들이 요즘 뭐예요? 맨날 스마트폰만 봐. 그래서 좀 써보라는 거예요. 써보라는 거. 요즘은 그냥 PPT로 쓰면 좀 편리는 해요. 근데 시각적으로 편리는 한데, 한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써가면서 한번 공부 좀 해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정대왕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의 방법에. 10번 써서 10번 읽어라. 그래서 10번 읽어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일본말로 우리 건배하죠. 건배. 일본말로는 간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건배는 왜 할까요? 유리씨. 첫 시간이니까 건배. 우리 건배하잖아. 왜 건배를 해요? 지목도 뭐?
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건배하는 이유는 봐봐요. 우리 얼굴을 한번 봐봐요. 눈은 뭐라고 그러죠? 눈. 뭐라고 해요? 시각. 코는 후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2번. 미각이죠. 근데 귀는 청각이죠. 근데 왜 건배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술을 먹을 때 시각적으로는 뭐죠? 냄새 맡죠. 마시니까 미각은 느끼죠. 뭘 못 느껴요? 청각. 그래서 건배가 청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제일